자, 이번 주 또 채권의 시장의 흐름을 읽어보면서 주식시장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채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최근 채권금리 다시 상승 흐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 그리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매파 기조 강조,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등의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 발생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통화 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4.75%로 마감을 하면서 전주 대비 대략 한 3bp 정도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한국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주 대비 2bp 정도 오른 3.60%로 마감을 한 상태고요. 10년물 금리는 0.6bp 정도 상승한 3.66%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국내 채권 시장도 주 초반 이창용 한민 총재의 물가 설명의 발언이 예상보다는 조금 도비시하게 비치면서 채권 금리의 강보 압세를 유지시켰습니다. 다만 시장 금리는 주후반 약세 재료로 다시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됐고요. 특히 지난주 22일 날 BOE의 빅스텝, 즉 기준금리 50bp 인상에 따라서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채권 시장 흐름을 쫙 읽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내 얘기로 한번 자세하게 들어가 주신다고 하셨어요. 바로 추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가능성 어떻습니까? 일단 예전에는 추경의 이제 가능성들을 굉장히 높게 봤었는데 그 뒤로 이제 정부의 관계자, 기획재정부 관계자분들의 이제 추경의 미집행 관련된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사실상 추경 여부가 조금씩 불투명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월부터 4월까지 세수 진도를 감안했을 때 올해 세비 예상 부족 규모는 최소 38조에서 최대 84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비록 정부에서는 추경 가능성들을 계속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3분기에도 추경 논란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점은 당연히 맞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건전재정 등 기타 요인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세부적으로는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 국세 수입 진도율이 여전히 33.3%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세입 규모가 34조 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월별 세수 진도율이 발표된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4월달 이후 글로벌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한 점이 가장 눈에 띄었고요. 그 이후에 작년 말부터 부동산 거래 시장이 축소되면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도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올해 예상 수입, 국세 수입이 400.5조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법인세가 104.9조 원으로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초에 이연세수 기저효과 같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법인세가 거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법인세의 진도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은 5월에서 12월 동안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세수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올해 세입 예산 대비 38조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최악의 케이스로 현재 수준의 진도율을 고려할 경우 최대 국세는 예산 대비 84조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부터 12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일괄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올해 세수 디폴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정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추가 재원이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추정하기로 정부의 가용 자금은 대략 8조 원에서 9조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최소 38조에서 최대 84조 정도 세수가 디폴트라는 부분을 메우기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고 결국에 정부가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예산 대비해서 올해 하반기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건전재정 관련된 이슈들도 직면해 있지만 연초 대비 세입의 규모가 확연하게 커지는 만큼 추가적으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추경 관련한 예산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진 않는 측면이 굉장히 크고요. 결국에 만약에 정부에서 하반기에 추경을 하지 않고 실제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시작한다면 국내 성장률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국내 수출과 내수 모두 작년 하반기, 상반기 대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하반기에 수출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국내 GDP 성장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과 내수 경기의 위축, 여기에 정부 지출의 축소까지 가세한다면
현재 지금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1.4%라는 성장률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부에서 추경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기 하방 리스크들은 결국에는 펀더멘털 리스크들을 반영해서 채권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올해 3분기든 4분기 정부의 추경 집행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이거는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경 가능성을 높게 봤다가 가능한 상황인가 좀 바뀌어 있고 또 세수가 현재 부족해서 디폴트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성장률한테도 좀 악재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오늘 이번 주 시장 전망하고 전략은 어떻게 잡으십니까? 네,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 초반 러시아 관련된 반란 이슈를 반영하면서 안전자산 선호세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이슈는 향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재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동안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번 주에는 PC의 물가지표, 미국의 PC의 물가지표도 주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5월달 미국의 CPI 상승세가 상당폭 둔화된 만큼 시장은 PC에 대한 하락도 기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는 안전자산 선호세 확대와 물가 하락 기대감 속에서 채권 금리는 지난주와 달리 강세 또는 강보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보수적으로 내다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